낭만 있게 각자 도생도 낭만을 챙기면 달라집니다. 낭만이들의 고민 해결사, 저는 우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 있는 삶을 꿈꾸는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내일부터가 명절인데 네. 추석입니다. 이번 연휴는 또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징검다리 휴무일까지 있어가지고 네. 매우 깁니다. 그래서 1, 2화를 끝으로 이제 우리 약사님이 장동안 쉬는 걸로 하고 댓글에 원래 반응이- 셋이 쭉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휘몰아치진 않았어. 댓글의 느낌들이. 여러분들이 더 휘몰아쳐 핫해지지 주시면은, 않았다. 네, 휘몰아쳐 주시면은 저희 약사님 바로 모셔오도록 할 거고, 명절 이후에 그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주 딱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진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업인 에이블 진승기 변호사라고 하고요. 네.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고 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나오는데 네. 그 어떤 대한뉴스 유튜브요? 대한뉴스라고 혹시 대한뉴스. 네. 네네네. 네. 알고 있죠. 뭐 여기보다는 한참 아래긴 한데요. 거기 가서는 또 그쵸. 그분들이 분명 오실 텐데 네. 거기에서도 가장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는 양지열의 콩가루라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이혼 전문 아.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름부터가 콩가루면 누가 보냐고. 우리처럼 낭만도생 이런 거 해야지 낭만 챙기러 오지. 그거 보는 순간 약간 콩가루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제 집안들이 다 네. 이제 콩가루 집안들 사례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사실은 지금 거의 뭐 그래도 이제 골수 팬들은 계신데 네. 이걸 계속 할 수 있나라는 이런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인지도 딱 높이셔가지고. 시청률이 네. 높여야죠.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텐츠가 또 중요하고 네. 우리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찾아볼 만한 콘텐츠가 또 이혼 콘텐츠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결혼 앞두는데 왜 이혼을 찾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네. 이혼 준비는 결혼과 동시에 하는 거다. 진짜? 그럼 뭐, 그게 가능한가?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보험도 뭐 우리가 꼭 죽을 거라서 보험을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 의미로 해서 이혼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이 근데 제 의뢰인분들 중에 이제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그 부부 재산 계약 같은 거를 미리 해요? 네,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어떻게 하고 너는 요거는 손대면 안 되고 요런 거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네네네. 근데 혼인 전에. 네. 뭔가 나 혼자 몰래 준비하는 건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 약간 정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대방과 같이 해서 합의해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근데 없는 저도 그런 얘기 네. 들었어요. 되게 강남에 어마어마한 건물주의 딸과 결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장인어른 될 분이 거기에 사인하라고? 이혼하더라도 이런 재산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 이런 걸 좀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네. 나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은 고민이 없어요. 나눌 게 없어. 되게 근데 부유해 보이시는데 제가 이제 행색이 되게 풍채는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거는 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딱 박아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형사 전문, 이혼 전문 두 개를 등록을 해놨는데 등록.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년간 몇 개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전문 분야 등록이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형사랑 이혼? 가장 이제 괜찮은 돈이 그런 좀 분야. 되는.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말을 제 입으로 하기가 좀 그래갖고. 네. 돈이 좀 돼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본인이 이제 이혼 관련된 그 소송? 사건을 해서 몇 개를 승소를 해야만 그 이혼 전문 이게 붙는 타이틀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까다롭진 않고요. 그렇군요. 주구장창 지더라도 해줘요. 네. 사건을 많이 맡았으면 그렇죠.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뭐 이혼 전문은 이제 꼭 이겨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승패가 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이혼을 하냐 마냐, 위자료는 얼마냐, 재산 분할 얼마냐,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져가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해서 어떤 특정인이 완벽하게 이겼다 이런 소송은 사실 존재하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이혼과 조론, 황혼 이혼을 꿈꾸시는 분들, 또 조론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각자 도생 3화 시작할게요. 주제 주시죠.
네, 주제입니다. 황혼 이혼과 조론을 꿈꾸는 낭만이들을 위하여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황혼 이혼이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 이혼한 후에 혼자 사는 중장년층이 3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다. 네, 통계를 보면요. 전체 이혼 비율 중에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이 36.7%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이 압도적으로 많은 네.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진행한 사건은 좀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았고요. 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정도 됐을 때 가장 이 갈등의 폭이 높아지던가요? 한 3에서 5년? 네, 아. 그때가 되게 고비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곧 고비. 그러니까요. 여기 고비가 이제 곧 남았고. 고비를 지나셨네요. 저는 이제 내년에 10년 차거든요. 아. 고비를 좀 지났다. 그러네요. 네. 제가 아까 명함 드린 거 잘 갖고 계세요. 아, 네. 여기 잘 챙겨놨습니다. 네네. 네. 아니 네. 근데 이게 전화 주시면 황혼 됩니다. 이혼인데 네. 젊은 분들만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음. 이혼을 이제 황혼이 돼서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이혼하는 그래.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 네. 황혼 이혼이라는 건 이제 혼인 기간이 되게 길고 네. 사실은 뭐 이제 저희 세대는 되게 힘들잖아요. 아까 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숨만 쉬었는데 막 아파트가 갑자기 맞아. 10배가 오르고 막 이런 맞아.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눠 나누는 행위가 아. 사실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겠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이 더 많다고 하지만 뭐 나이 드신 분들 이혼 사건도 많이 진행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뭐 비율적으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또 이제 제 친구들 뭐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니까 네. 근데 실제로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네. 생각했을 때는 뭐 나이 드신 분들 이혼 소송도 많이 진행해봤습니다. 이혼 사유가 대부분은 성격 차이 뭐 이게 제일 많습니까? 외도는 사실 젊은 층에서 많이 이혼 사유로 이렇게 되고 사실 막 70살 할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외도- 20년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누구 만나든 말지.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주구장창 외도를 하다가 네. 이제 이 남편이 힘이 떨어져서 그럴 때 그냥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그만 갈라서자. 그렇게 되는 이혼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시키고. 그러니까 참다가 자녀에게 혹시 이 부모님 이혼하기 흠이 될까봐 맞아요. 자녀 때문에 참다가 이혼하는 분들도 맞아요. 네. 많잖아요. 딱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제 동생까지 결혼 딱 시키고 딱 쿨하게 갑자기 이혼하셨는데 길을 아니 근데 너무 저희는 뭐 재산 분할 할 것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너무 쿨하게 됐는데 보니까 신기한 게 조정 기간 같은 걸 주더만요. 협의 이혼을 하신 거예요? 모르겠네. 그러면- 그건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없으면 조정기간 주고 뭐 이런 뭐 건가요? 가서 뭐 3주간인가 뭔가를 그거는 협의 이혼입니다. 아, 그래요? 숙려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그냥 숙려기간에 뭐 가서 같이 손잡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교육도 아니 손을 왜 받고. 잡아요? 이혼하러 가는데 손을 왜 잡아? 아니 서로 다시 유종님이. 이혼을 하면 다시 한번 아. 숙고해봐라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이거 뭐 그런 기간도 있고 뭐, 네. 뭐 교육도 받고 교육은 받아야 돼요. 뭔 네. 교육이에요? 파상 교육 같은 거를 마지막에 이제 받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협의혼을 하러 올 때 그래 오케이 가 이혼 땅땅땅 이러기보다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네. 니네가 정말 이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숙려 기간을 주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아이가 있다면 이제 뭐 부모 교육 같은 것도 받고 애기가 뭐 그런- 어리고 이러면은 그렇죠, 네네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 뭐 실제로 그런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다시 기울어요?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텀을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럼 혹시 뭐 아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더 길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맞아요. 네. 네, 3달 정도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네. 나이에 따라서요? 아니면 아이가 아니요, 그냥 있는 네, 네. 그래서 장성한 자녀라도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미성년자인 경우만 아. 해당이 되고요. 네, 성년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황혼, 이혼이랑 조론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해요. 맞아요. 조론을 네. 또 많이들 그 유명한 소설가 이회수
네. 이회수 선생님도 그때 조론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아.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조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네.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법적인 관계를 이제 그치. 딱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고 네. 조론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관계는 그냥 유지하는 거를 뜻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 띄면 나오고 배우자로 그렇죠. 네. 나오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냥 터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삶을. 각자. 따로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쇼윈도 부부의 느낌? 또 뭉쳤다 헤어졌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일단 이혼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냥 이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이제 종료되는. 네. 그래서 그냥 뭐 아무 남이에요, 그냥 남. 네. 근데 이제 조론 같은 경우는 법률혼 관계는 이제 지속이 된 상태에서 이건 사실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되게 뭐 어떤 미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따로 사는 건데 네. 그냥 졸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법적인 개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냥 뭐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혼을 만약에 했는데 남편이 뭐 만약에 재산이 있는데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와이프가 법률혼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법률적으로 와이프가 아니니까. 네. 근데 조론 같은 경우는 법률혼 관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조론을 했어요. 네. 변호사님이랑 저랑 여보 우리 조론합시다. 네. 네. 저희 둘이 부부 네, 상황을 들어갑니다. 네. 여보, 내 30년간 최선을 다했지. 우리 조론합시다. 음. 나는 저기 부산으로 이사 갈 테니까 당신은 서울에서 살고 아예 따로 산 거예요. 네. 한 5년을 그렇게 넘게 조론을 각자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서울 집에 왔는데 네. 이 남자가 진짜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막 다른 여자의 막 그런 흔적이 보여. 이게 막상 하라고는 했지만 내 눈으로 보니까 이제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법원에다가 네. 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사유가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공격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 네. 이걸 좀 더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은 조론은 법적으로 뭐가 우리가 조론했는지 안 했는지 녹음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좀 나쁜 마음을 먹거나 이걸 좀 악용해가지고 분명히 조론하기로 했으면 자유롭게 살기로 했는데 그쵸. 갑자기 뒤통수 치거나 이런 경우 혹시 들어온 거 있습니까? 사실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나는 왜냐하면- 이거를 좀 계산했는데. 그래요? 네. 뭔가 약간 계륵처럼 네. 조론은 했지만 딴 여자 만나는 건 싫다. 그치. 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부정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하는 부정행위는 사실 그걸 부정행위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남자 쪽에서는 뭘 주장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론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냐면 뭐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의 네. 혼인 관계가 이제 종료됐다. 파탄이라는 표현은 좀 웃길 수 있는데 종료됐다. 그냥 우리 둘 사이에 어떤 법률혼 관계만 남겨두고 네. 그냥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이제 이제 항변을 할 거고요. 네. 이제 그 여자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법률혼 뭐 관계는 남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정조 의무라든지 이런 거는 지켜야지. 법률혼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이제 판단을 되게 어렵게 할 수밖에 없죠. 그 판사님의 재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어떤 부정행위인 건지.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만약에 이제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야 되면 판사가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판결에 두 사람이 뭐 조론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쓰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럴 것 네. 같아. 근데 그 판결에서 사실혼이라는 개념을 또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판결에서가 아니라 사실혼 개념은 법률적으로도 그래요? 인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혼은 뭐냐면 지금 사례랑은 전혀 다른 것이고 완전 반대죠.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쭉 살아오는.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혼인의 실체는 다 있는데 단 하나 혼인 신고만 안 한. 그건 이제 사실혼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이제 보장을 받는데 네. 딱 하나 상속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되게 뭐 예전에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뭐 한 20년, 30년을 같이 이렇게 살았어. 살았는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분이 어떤 여자분과 결혼을 하고 자식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분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네.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속. 이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어. 그리고 예전 부인과 낳은 그 자식들이 모두 상속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원래 혼인신고 많이 그렇죠, 위독할 사실. 때 빨리 혼인신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독할 근데 때? 또 위독할 때 하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해야지 그게 유효하지. 만약에 뭐 산소호흡기 이렇게 하고 끼고 있는데 있는데. 손가락 이렇게 가지다가 이거는 무효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두셔야 되고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이제 남편분이 뭐 약간 신용불량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할 수가 없어서 네. 한 5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그 땅이랑 이런 거 전부 와이프 명의로 해놨거든요. 아,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네, 우와. 근데 사실 혼인신고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이제 두 분이 좀 나이가 들어서 만나셨고, 뭐 장성한 자녀들이 다 있고 하니까 뭐 굳이 혼인신고 이랬는데, 네. 그 재산을 이제 그 여자분이 이거 다 내 거야. 그러고 그냥 사실혼 관계 끝내자면서 그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거셨어요. 남편이? 네, 아니야. 여자분이 여자가? 본인 명의 재산이 다 있으니까 네. 재산 분할을 달라고 할 소송은 필요가 없잖아요. 네. 명의가 다 본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송에 반소를 걸었죠. 약간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 알아봐요. 네네네. 반대, 반소, 소송에 반대, 반대하다. 오, 너무 똑똑하시네. 그래서 반소를 건 게 이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 이건 돼요. 아까 상속은 안 되고 재산 분할은 돼요. 분할인데요? 좀 나누는 나눠 거 달라. 되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일 때 남편이 죽으면 망하는 거고 이혼하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달랠 수가 있으니까. 이혼, 사실혼 그러니까 관계를- 이혼이라니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혼에서 딱 하나 인정 못 받는 게 상속. 상속. 그거 말고는 거의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럼 내가 네. 30년 같이 살았어. 이거 해소하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해소를 신청해서 그렇죠. 상속은 아니더라도 나눌 수는 있다. 그렇죠. 네네. 오. 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이게 또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둘이 이제 뭐 한 20년 결혼을 하고 네. 재산이 한 20억 있었어요. 와, 여보.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진짜. 좋다. 이제 그냥 헤어지자. 실제 빨리. 있는 돈은 아니지만 되게 10억씩 좋네요. 깔끔하게 하면 네. 되잖아요. 자,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명의자고 20억짜리 아파트 그래서 네. 팔아서 20억이 생겨갖고 10억을 딱 주잖아요. 네. 세금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분할. 이거는 명의만 제 거지 실제로는 두 사람이 같이 형성을 한 재산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명의만으로 보관하고 있던 재산을 이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본인 명의인 걸 찾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잖아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이혼을 해야죠. 네. 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이게 상속이면 세금이 붙는데 이게 네. 분할이기 때문에 아니. 상속은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아.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아.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재산 분할과는 다르게 상속세를 부담을 해야 돼서 안 죽고 나한테 상속해주면요? 그거는 증여죠. 죽지 않으면 상속이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 정도로 아이, 무식하거든요. 상속은 죽어야지 내는 거고. 근데 방금 딱 느꼈어요. 네. 그냥 뭐요? 비슷비슷하구나. 증여는 살아있을 때. 때 주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둘 이제 다 세금은 있구나. 부부 간에 이제 그 어떤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그 한도가 있고, 상속도 부부 같은 경우는 뭐 5억인가 이 한도를 면제를 해줘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재산 분할과는 다르게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그렇네. 거죠. 이 재산 분할은 결혼 혼인 중에도 이혼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혼인의 해소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무조건 혼인의 해소가 전제가 돼야 재산 분할이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누고 싶다. 그러면 증여밖에 안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나누고 싶은 건 중요한다. 왜냐하면 제 명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큰일이 나서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위장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요 사기를 한 20억을 쳤어요. 여보 나가 파내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이혼 소송 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채권자들이 저한테 소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 명의로 뭔가를 돌리기 위해서 실제 이혼은 아닌데 위장으로 이혼하는 척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법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혼 신청해가지고 이혼을 받고. 그렇죠. 근데 실제 이 두 당사자 사이의 의사는 실제 이혼할 의사는 아닌데 재산을 이렇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택하는 근데 거죠. 막 와이프가 땀만 먹어가지고 이제 어. 바로 이제 챙겨서 살았어. 아싸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딴 놈이랑 이제. 그럼 이제 되게 두 분 남편 부정적이시네.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감옥 가죠, 감옥. 네, 감옥 가게 되죠. 아니 항혼 이혼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과거보다도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항혼 이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쨌든 여성분들의 이제 본인의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인권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이제 당하고 살았던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네. 그냥 내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아까 뭐 결혼을 한 뒤에는 이제 이혼을 하는 케이스들이 네.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는데 네. 아이들이 남편을 되게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이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면서도 애들이 좋아요? 아니면 아니 모르죠 당연히. 난 다 얘기할 거야. 여보 저는 다 얘기합니다. 바람 피기만 해. 바로 얘기합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냥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만 했어요. 그리고 그건 뭐야? 상간녀를 바람 부정행위를 그렇죠. 네.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네. 너 내 남자랑 유부남인 거 바람을 폈으니까 알면서도, 그렇죠. 유부남인 거 되게 똑똑하시네. 유부남인 거를 모르고 노리는 바람을 거지. 피면 유부남인 거 유부남인 것도 알아. 유부남인 거 알면서 네가 바람 폈다. 그렇죠. 유부남인 걸 만약에 모른 채 바람을 그러니까 그 만나면 그거는 부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면? 그 여자가 이제 찾아왔고 와이프한테 뭐라고요? 헤어져 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남편이랑 뭐 만나고 있다 약간 좀 사이코 같은 여자였는데 오! 그런데 이 엄마가 네.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좋아하니까 이혼을 선택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네. 변호사님 제가 나중에 아이들을 다 키우고 꼭 변호사님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인생도 있다. 아이들의 인생도 있지만 근데 뭐 이런 경우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이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럼 상간녀를 상대로 바람을 폈으니까 뭐 위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 그렇죠, 소송의 그렇죠. 취지는? 네네네. 그게 돈 달라. 얼마까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너 뭐요? 뭐야? 뭐 알아봤어 뭐야? 되게 잘한. 당해본 것 같아. 아니 되게 웃긴군요. 소송 당해본 것 같아. 아니 어느 근사치도 아니고 정확해 X가? 근사치도 아니고 맥스가 3천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나 봐요. 이게 왜 이렇게 그 그냥 정확하게 밝혀 나왔지? 시원하게. 한번 갔다 오셨나? 아니면 대박. 당하신 거 아니에요? 소송 아니 근데 한번? 3천만 원은 솔직히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한 가정을 아. 파탄낸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한 거 아니야? 너무 3억도 아니고. 적어요. 오.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 애따 네. 3천만 원 이거 주고 그냥 계속 바람 그리고 피는 거 같은데. 심지어는 이게 맥스라서 실제로 조정이나 판결이 내려지는 금액은 1,500에서 2,000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또 재산 분할과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뭐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노소영하고 그 최태원 그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1억이 인정됐거든요. 어머나. 이거는 근데 사실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한 3, 4천, 많이 해야 5천인데 네. 사실 그 정도 인정된 거는 뭐 재산 분할을 좀 너무 적게 해주니까 그래도 약간 법원에서. 위자료를 또 되게 공인이고 하니까 상징성 있게 1억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가 성에 아닐까. 차지도 않겠지. 아, 1억. 그 최태원의 상간녀에게 1억을 청구를 아니요.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소송했지.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제 재산 분할 뭐 이거 이혼 소송 이렇게 네.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1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내려. 이렇게 외도라든지 어떤 이성 문제 이외에 황혼 이혼에서 또 좀 두드러지는 사례나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이제 너무 오래 살아서? 교류가 없고 그냥 이미. 완전히 남남처럼 살게 된 케이스. 그러니까 밥만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이 어머니
분들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살아야 되나 아.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엄청 올랐어요. 올랐잖아. 많이 네. 올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먹은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아파트 가격이 이제 좀 이렇게 낮을 때는 네. 나눠봤자 뭐 얼마 되지도 그치, 않는데 그치. 근데 갑자기 막 뭐 한 3, 4억 하던 아파트가 막 15억, 20억 막 이렇게 되니까 어. 아 지금이다. 그러고 이제 음. 하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어쨌든 좀 슬프다. 이 관계가 굉장히 깊고 교류가 있고 감정적으로 하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이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 원체 조금 어떻게 보면 식물적인 결혼 생활?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윗세대 분들은 더 막 깊이 사랑하고 연애를 많이 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보다는 처음 맞아요. 만나가지고 선 봐서 결혼하시고 막 맞아요. 그런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또 황혼 이혼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혼의 반대가 사실 이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도 뭔가 이 염증을 느끼는 그런 막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뭔가 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뭔가 그런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예전엔 있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에 또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갑자기 회의감이 들고 이런 분들이 뭔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 조론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생각 못했는데 조론이 사실 이혼이군요. 어떻게 아, 그쵸, 똑똑하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사실혼을 인정해주니까 어. 조론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법적으로. 그런 맞네요. 근데 이제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조론은 아직은 아니다. 맞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뭐 법안으로 발의를 해볼 수도 있지. 국회로 가셔야 제가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이혼을 했는데 네. 다시 재결합을 해. 이게 사실 그런 이혼한 것도 사례도 번거로운데 다시 재결합을 해.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네. 중간에서 변호사님은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왜 찾아와요? 다시 결혼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저한테 그냥 다시 혼인신고하면 되는 건가? 그렇죠. 어. 네, 근데 그런 경우는 혼인신고를 다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하더라도 뭐 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이혼을 하러 왔는데 네. 상담을 받아보니까 음. 아 조론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조론으로 트신 분들도 있나? 아, 그 일단은 이혼 소송을 맡기로 하는데 조론으로 제가 틀면 저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호사님 입장에서 먹튀 당한 아, 느낌. 이거 네. 이혼을 하러 오셨는데 그거는 사실 뭐 네. 제품을 이렇게 사러 왔는데 네. 가시라고 뭐 이런 거랑 아, 똑같죠. 그러네. 네, 다른 그럴 수 회사 없죠. 거 사는 그런 네.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승기 변호사님한테 가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게 팁을 받아가지고 아 조론의 방법도 있었네 하면서 이혼을 고민하셨다가 조론으로 또 선택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 글로 가죠, 근데? 아니, 여러모로 오늘 나오신 게 도움이 잠깐만. 안 되는. 저를 불러다가 지금 제 밥그릇을 뺏어먹겠다는 아니 우리 말씀이신가? 낭만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그 강도를 체크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는 거 밑에 얼마 안 된 그 부근에 네. 이혼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맞아. 주는 행위고 사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혼 소송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서면을 보내오면 그 서면을 이제 제 의뢰인한테 보내주고 제 의뢰인이 그걸 보고 반박 서면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네. 그것만 보더라도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을 시키면은 되게 힘들고 근데 이제 당사자분들도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뭐 막 정말 막 이렇게 되게 부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사실 그런 서면을 보고 있으면 이제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혼은 사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뭐 또 이제 저 인간은 정말 숨도 같이 쉬고 시기가 싶다.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못 못 살아. 사니까 네. 본인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더 과장해서 표현해서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겁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유책주의. 네, 이혼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누구 한 당사자가 잘못을 해야 돼요. 아 협의 이혼을 했어도? 협의 이혼은 아니고요. 협의 이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이제 누군가가 나는 이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하기 싫은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거를
찾아내야 되구나.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최근에는 뭐 누구 하나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이 두 사람이 이제 따로 산지 오래됐다면 그냥 이혼 판결을 내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뭐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기각 이러면 그냥 이 두 사람 따로 살고 있는데 그냥 법률론만 남아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지. 네, 가정법원에서 그거를 굳이 내버려 두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제 네. 일을 하시면서 되게 네. 그분도 남자 변호사셨는데 남자분이셨는데 되게 남자한테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왜? 뭐 남자들이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이 사람은 바람이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막 그 본인이 이제 그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못 한다면서요. 할 수는 있는데 네, 기각당하겠죠. 거의 안 되니까 네. 본인이 어떻게든 와이프의 이상한 거를 가지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하나를 뭐 와이프가 성관계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를 증거를 가져와야 된다. 이랬더니 와이프가 여기까지 잠기는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거 풀르기 힘들게 그게 성관계를 거부한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 풀을 때 더 짜릿하거든요. 아니 딱 막힌 옷 입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벗겼을 때 더 짜릿한 거지. 그거는 잘못됐네. 그러니까 별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이혼을 시켜달라고 막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이 남편이 너무 괘씸하고 싫으니까 내가 이혼을 안 해주는. 이혼을 안 해주는 방법을 선택한 네. 거구나,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또 판례가요. 네. 명백하게 이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꼴배기 싫어서 이혼을 안 네. 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혼을 돼요? 또 받아줍니다. 그래요? 네. 그 이혼 하게 해준다고요? 네. 그 꼴배기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뭐 제공했는데 지금- 당신이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거 받아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네. 상대방의 그러니까 의사가 네. 실제로는 제가 유책 배우자인데 결혼을 할 마음,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할 마음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꼴배기 싫어서 그러는 게 명확한 증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혼을 받아준다는 판례가 있긴 있어요. 와, 근데 그게 진짜 어떤 아. 구체적인 케이스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신기하다. 저도 이제 유책 배우자를 대리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면 판사님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앉았냐 이런 표정으로 보세요. 그치. 예. 그럴 그러니까 때는. 거의 네. 그런 판례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그래갖고 뭐 조정까지 가서 뭐 와이프가 10억 중에 한 5억 내놔. 그랬는데 남편이 그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이혼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을 했죠. 이거 봐라, 이혼 의사가 있는데 돈이 안 맞으니까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이혼 의사가 있는 거니까 이혼 판결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판결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잠깐 뭐 이혼과 관련된 의사를 보인 사실은 있으나 조건이 안 맞아서 다시 그 의사를 걷어들였음이 뭐 충분히 인정되므로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혼 의사를 이제 실제로 표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딱 하고 이혼 기각 이렇게 됐어요. 네. 그 약간 판사 바이 판사 느낌이네요, 이것도. 약간 뭐 판사님들의 재량이 되게 많아요. 네. 이혼 소송 뭐 재산 분할도 실제로는 막 저희는 뭐 재산이 뭐 어디 통장에 뭐 2,567만 원 뭐 이렇게 막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산을 막 해하고 할 것 같은데 뭐 제 아는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쓱 보고 이거는 얼마 정도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뭐 재산 분할 액수 그러니까 기여도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여도 얘기가 나와서 진짜 궁금한데 같이 이제 경제 활동을 네. 하는 경우도 솔직히 한 명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버는데 한 명은 뭐 100만 원을 벌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한 명은 이제 아예 경제 활동을 안 할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재산 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1, 2년 정도면 재산 분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쵸. 자기들이 가져온 거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1, 2년 안에 그럼 이혼하면요. 네. 딱 가져온 대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뭐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돈 많은 쪽에서 이제 지급하라는 이런 권고를 내리고 이렇게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1, 2년 뭐 좀 결혼 기간이 짧으면은 그런 걸 입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 가져왔고. 그치. 근데 한 30년이 됐다. 그거 힘들지. 그러면은 결혼할 때 내가 얼마를 가져왔고 이거를 입증할 수도 없고 네. 혼인 생활 그 30년 기간 동안 남편은 어디서 얼마를 벌고 뭐 와이프는 또 어디서 뭘 어떻게 했는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어떡해. 때문에 이제
그냥 그런 경우에는 기간으로 따져서 뭐 5대5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몇 년 이상부터는 5대5로 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 아닌데 저는 10년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아우, 아직. 10년 이상, 그러니까 판례가 뭐냐면 10년 제가 알아보거나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한 지 지금 몇 달밖에 안 된 새색시거든요. 아유.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네. 아, 10년 이상 아니구나. 아, 그래요? 아니라는 정정하겠습니다. 네. 10년 이상은 또 다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제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 원래부터. 원래 제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1년 만에 이혼을 하면 이거는 사실 특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아, 특유 재산? 네,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내가 갖고 와서 1년 동안 뭐 재산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특유 재산도 만약에 혼인 관계가 10년 이상 지속이 되면 사실은 이 와중에 이제 와이프가 그 뭐 아파트 가서 뭐 걸레라도 이렇게 한번 문지르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여를 했다고 봐서 이 우와. 특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어주는 오.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보통 보곤 해야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음.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 깜짝 놀랐네. 새색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아, 왜 그런지 알겠어. 제가 네. 옛날부터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부부클릭. 아, 그래요? 거기서 약간 잡지식들이 쌓여 많아져가지고. 일단은 뭔가 네. 이혼을 근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개념도 뭔가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아, 외국에는 유럽 쪽이나 뭐 서구 쪽엔 저는 없다고 알고 조론이? 있거든요. 조론이? 아. 근데 저희 우리나라도 그게 있는지 조론? 진짜, 네, 어. 조론이라는 개념이 뭐 이회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존재하는지 외국은 그런 케이스가 없는지 확인할 수가 네, 없죠. 확인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뭐 조론에 대한 논문도 없고. 네. 아니 같은 집에 살아도 이제 각방 쓴 지 한 20년 됐고 그렇죠. 진짜 막 거의 진짜 바톤 터치 하듯이 그냥 거의 룸메이트처럼 지낸다면 이것도 거의 조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조론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형성된 건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너는 너가 알아서 살아. 그치. 나도 내가 알아서 서로의 할게. 삶에 터치하지 터치하지 않고. 않고 그러니까 뭐 이제 따로 사는 게 전제가 돼야 저는 조론이라고 보거든요. 아, 따로 살아야 된다. 그 이혼 사유 중에 혹시 그런 그 관계를 거부했다라는 것도 부부 관계를 네. 있죠. 네. 그게 될수 인정이 있어요. 되나요? 이혼 사유로? 그러니까 이혼 사유 중에 이제 6호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중대한 사유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한 부정행위 그리고 막 폭행 뭐 이런 것들을 타타타타 규정해 놓고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그 외. 그 외에 네. 다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기타 중대한 사유는 뭐냐면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뭐 폭행은 아닌데 네.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와이프가.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뭐 부인을 아니면 부인이 남편을 그래서 뭐라고 막 말씀하세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지배했어? 지배되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거의 뭐 완전 뭐 자살을 뭐 시도할 정도로 어머나. 이런 경우 이제 판사가 보고 이거는 사실은 심각하다. 뭐 다른 앞의 사유에는 들지 않지만 이거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면 네. 그러면 그 6호에 따라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이제 추석을 앞뒀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 이제 낭만이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지내고 나면은 확실히 좀 이혼율이 늘어나고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툼이 이 부부간의 다툼이 확 늘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낭만이 분들이 그래도 아내의 마음을 또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만 더 다독여 준다면 이 다툼이 확 사라질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이제 좀 서로가 이제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말 그러면은 한마디라도.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조금만 이쁘게 해주면 네. 사실은 뭐 그렇게 다툼으로 가지 않을 건들이 너무 그렇게- 당연하게 막 네. 하는 것들. 제가 했던 사례는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네. 어떤 특정 말을 딱 해서 그리고 이혼했어요 그냥. 네. 무슨 말 했는데? 뭐 그 말은 이제 제가 얘기하면 너무 누군지 뻔히 이렇게 제 의뢰인이 알 수 있어서 근데 그게 뭔가 그 말 한마디라기보다는 뭔가 그 임계점을 넘기는 그렇죠. 한마디였나 네, 봐요. 그렇긴 하죠.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끌어오르긴 한 건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다면 그냥 뭐 앞으로 참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특정 말이 진짜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말이 있게 자, 하죠. 여러분 이혼이나 조론을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또 새로운 재테크라든지 그런 경제 활동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행복 골프 훈련소와 함께입니다. 자, 혁신적인 골프 연습법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훈련소의 김헌 대표님이신데 이분한테 배운 플레이어는 다른 어떤 레슨보다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아주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행복 골프 훈련소 사업입니다. 골프장 연습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행복 훈련소, 행복 골프 훈련소 김헌 대표를 소개합니다. 자, 전국 52개의 연습장이 성업 중이고 가맹 상담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2-563-0072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낭만이 분들이 이제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부인이나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제가 봤을 때 사랑해보다는 고마워라는 말일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제 추석을 곧 앞뒀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보이는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 고마워, 고맙네. 요 말, 이 세 글자 하나면은 우리가 조론이나 황혼이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해하는 주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섭외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진승기 변호사님 너무 재밌었고 더 궁금한 것들이 많다 또 댓글이 휘몰아치면은 또 변호사님께 휘몰아칠 것 같진 않네요. 낭만이 분들 댓글, 좋아요, 알림 서비스 좀 잊지 마시고 사랑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낭만 있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